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재가 새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교재로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뜻으로 이것을 낸다. 1. 조의금, 2. 부의금, 3. 축의금, 4. 합의금.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 축의금이 정답입니다. 어휘 중에서 명사를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하면 결혼식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손님들을 하객이라고 합니다. 축하하는 손님을 하객이라고 말하고요. 자,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뜻으로 자, 축하하는 뜻으로 내요. 돈을 낸다는 거죠. 자, 결혼식에 가서 내는 돈, 축하의 뜻으로 내는 돈 뭐예요? 축의금이죠. 축의금. 축하하는 의미로 내는 돈이다. 그거죠. 자, 조의금은 어디에 가서 내는 돈이에요? 네, 장례식에 가서 내는 돈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죠. 부의금도 조의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금, 조의금 하면 장례식에 가서 내는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합의금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가볍게 나서 돈을 얼마 주고 이걸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은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의 책임을 이 돈을 받고 끝내자 이런 의미로 주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가 나오면 합의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 축의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1번 아마, 2번 마침, 3번 도대체, 4번 절대로.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도 어도를 사용했어요. 아도 어도를 사용하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관계가 없다. 그럴 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뒤에 일을 할 수 없는 나쁜 상황이 앞에 생긴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 가정을 하지만 뒤에 일이 일어나요. 뒤에 일을 해요. 그래서 앞에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뒤에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아도 어도를 쓰고 의미상으로는 지만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뭐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때 아마, 마침, 도대체, 절대로 뭘 사용할까요? 절대로를 써야 되겠죠. 절대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never,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아마는요. 추측을 할 때 사용합니다. 추측할 때. 자,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내일 아마 비가 올 거예요. 아마 추측을 할 때 사용하고요. 마침은 어떤 좋은 기회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좋은 기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마침 밖에 나갔는데 마침 택시가 한 대 서 있었다. 자, 제가 택시를 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그 좋은 기회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 일 때문에 택시를 타고 싶었는데 밖에 나갔더니 어때요? 택시가 있었어요. 택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어요. 그럴 때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택시가 서 있어서 택시를 타고 빨리 출발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말할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3번의 도대체는요, 전혀의 뜻과 비슷합니다. 전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서 아주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뜻이에요? 도대체 하면 여기서 전혀의 뜻이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뒤에는 보통 부정이 옵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부정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아니다, 없다, 못하다 이런 표현과 같이 사용하고요. 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사용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의 의미로 쓰인 절대로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절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샐러드에 소스를 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1번 끓여서, 2번 썰어서, 3번 씻어서, 4번 뿌려서. 자, 샐러드에 소스를 뭐 하다? 자, 소스를 동사 뭘 쓸까요? 네, 4번에 뿌리다를 씁니다. 뿌리다. 뿌리다는 위에서 아래로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소스를 뿌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를 뿌리다.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끓이다는 우리 보통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가끔 먹는데요. 라면을 끓이다. 물을 끓이다. 김치찌개를 끓이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넣어서 불을 켜고 뜨겁게 만들어서 김이 나게 해요. 그걸 끓이다 라고 하죠. 뭐 라면을 끓이다, 김치찌개를 끓이다, 물을 끓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썰다. 썰다는 칼로 자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근을 썰다, 양파를 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을 칼로 썰다라고 하죠. 자, 씻다, 손을 씻다, 야채를 씻다, 깨끗하게 물에 씻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씻다는 물로 닦아서 뭐 더러운 것을 없애다 이런 의미인데요. 야채를 씻다, 재료를 씻다, 손을 씻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샐러드에 무엇을? 소스를 어떻게 뿌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찾는 문제이네요. 4번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아직 높임말을 잘 못해서 직장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려운 점이 있다. 1번 후배, 2번 동료, 3번 선배, 4번 동창. 자, 여기서는 높임말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 무엇을 잘 못해요? 높임말을 잘 못해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이죠. 일터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하다는 어떤 사람을 어떤 태도로 또는 어떤 관계로 상대하고 다루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자, 높임말을 써야 되는 상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그쵸? 3번의 선배가 되겠습니다. 자, 선배는 같은 일을 하면서 뭐 경력이나 지위나 경험이 나보다 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인 거죠. 선배하면 나보다 윗사람이죠. 뭘 써야 돼요? 높임말을 써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선배고요. 후배는 같은 일을 하면서 경험이나 지위나 경력이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에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임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자, 동료는 물론 이제 큰 의미의 동료는 선배, 후배 뭐 모두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의미의 동료는 나하고 경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료는 나와 지위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동료는 발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동료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동창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선배를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은 냉장고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 기사를 불렀다. 1번 망가져서, 2번 수리해서, 3번 신청해서, 4번 방문해서. 자, 밑줄 하면 글자 아래에 줄을 친 거예요. 밑줄. 고장나서와 반대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반대하면 여러분 크다. 형용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작다가 있죠. 이렇게 크다, 작다 찾으시는 거예요. 자, 고장나다는 어떤 것이 부서져서 못 쓰게 되다의 의미입니다. 못 쓰게 되다. 자, 못 쓰게 되다. 자, 1번의 망가지다는 고장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못 쓰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이 정답이죠. 수리하다. 수리하다는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다, 또 비슷한 말 고치다가 있죠. 그래서 고장나다의 반대말은 수리하다, 고치다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다는 여러분 뭐 수업을 신청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방문하다는 어떤 곳에 가다는 거죠. 어떤 장소에 찾아가서 뭐 만나거나 가보거나 이럴 때 방문하다를 써요. 그래서 센터를 방문하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를 찾아가다, 가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고장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리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은 2번 화재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1번 부상자, 2번 용의자, 3번 가해자, 4번 사망자. 자, 화재 사고 하면요. 불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불로 인한 사고를 화재 사고라고 하고요. 자, 피해자, 밑줄이 쳐져 있죠. 피해자는 어떤 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얘기죠. 일어나다.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불이 나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불로 인한 사고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발생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반대인 것이니까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준 사람을 뭐라고 해요?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가해자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준 사람.
그럼 1번부터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상자는 다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했는데 이 피해자에는 아마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는 다친 사람을 말하고요. 4번의 사망자는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말하고요. 자, 2번의 용의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아마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을 받아요. 의심을 받아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피해자의 반대말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7번 메이씨, 에바씨가 늦네요. 에바씨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나 그렇지 않아도 막 1번 할 뻔했어요. 2번 하고 말았어요. 3번 하려던 참이었어요. 4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보시면 에바 씨가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래서 에바 씨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탁에 그렇지 않아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막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전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전화하지 못했지만 전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하려던 참이었어요가 정답입니다. 자, 동사 으려던 참이다는 동사하고 결합을 하고요. 받침이 있으면 으려던, 없으면 려던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막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이나 계획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으려던 참이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바 씨가 안 와서 전화를 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아직 실제로 행동으로 전화를 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화를 좀 해주세요 부탁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으려던 참이다는 막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막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전화하려고 생각했어요, 계획했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8번 희은씨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일이 많아서 야근하다 숙제를 못했어요. 자, 질문을 보면요. 희은씨 숙제를 왜 못했어요? 해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대답도 원인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야근을 했어요.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죠. 숙제를 못한 이유가 야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1번 야근하든지는 선택의 의미가 있고요. 든지는. 그리고 3번에 야근하자마자는 동사하고 바로, 동사가 끝나고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앞에 동사가 끝나고 바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동사를 할 때, 자, 야근한 데다가는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를 덧붙일 때 은데다가 는데다가를 사용하죠. 여기서는 2번에 야근하느라고가 정답입니다. 느라고가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그래서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에 무엇을 했어요? 야근을 했어요. 야근을 했기 때문에 숙제를 못했어요의 의미이므로 야근하느라고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라고는 동사하고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느라고 이렇게 사용하고요. 형용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느라고는 뒤에 항상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숙제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사들하고 무엇을 못했어요. 동사들하고 뭐뭐 안 했어요. 뭐 동사들하고 힘들었어요. 동사들하고 바빴어요. 바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뒤에 많이 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자, 일이 많아서 내가 야근을 했어요. 그리고 숙제를 못했어요. 누가 못했어요? 내가 숙제를 못했어요. 해서 주어가 일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어 일치, 주어가 한 명입니다.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지요? 네, 시험을 잘 봐야 하다 걱정이에요. 자,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봐야 하다 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에요. 걱정하면서 추측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추측의 표현 4번의 할 텐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을 텐데는 동사 형용사와 함께 결합하고요.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추측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추측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을 텐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올가 씨, 하산 씨 얘기 들었는데 주말마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대답이 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인데요. 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문법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산 씨에게 들었는데 이게 힌트입니다. 하산 씨에게 들었어요. 듣고 올가 씨가 주말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하산 씨에게 듣고 확인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한다면서요가 정답입니다. 자, 다면서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현재는 는 받침이 없어요. 니은 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동사 받침이 있을 때는 는,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 다면서요. 물어보고요. 형용사는 다면서요를 사용합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하다에다가 받침 없으니까 니은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들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가 씨, 하산 씨에게 들었는데 이 힌트를 보고 주말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면서요 현재로 질문하고 있죠. 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어제 드라마 봤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다. 자, 내용을 보면 드라마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잘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잠을 잤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들고 말았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사 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의도가 없었지만 결국 그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고 말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어요. 그런 얘기죠. 그럴 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잘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잠이 들었다 이런 의미이므로 1번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 문제는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된 문장과 같은 의미의 문장을 찾는 문제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자,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서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동사 형용사의 기 마련이다는 어떤 것이 당연하거나 자연스럽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당연하다 또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것과 같은 의미의 문법으로 표현된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는 2번이 맞습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을 수밖에 없다 하면요.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배울 만하다. 이것은 무엇을 할 가치가 있다의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맞지 않고요. 배울 필요가 없다도 의미가 맞지 않고 배우지 않을 것이다도 의미가 맞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자, 남편이 퇴근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보는 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자마자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문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마자 동사하면 앞에 동사를 한 후에 바로 다음 동사를 한다 해서 앞에 동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 동사를 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표현을 찾아보면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퇴근한 다음에 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가 정답입니다. 자, 동사 은 후에 와 같은 표현이 동사 은 다음에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가 끝나고 다음 동사를 하는데 바로라는 표현을 써서 앞에 동사 퇴근한 다음에 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퇴근하자마자 축구 경기를 본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바다 구경도 할 겸 친구도 만날 겸 부산에 갈 거예요 해서 자, 부산에 가는데요. 가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자, 첫 번째는 바다 구경도 할 거예요. 목적.
두 번째는 친구도 만날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 동사 을 겸 동사 을 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는 목적 두 가지를 표현한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바다 구경도 하고 하나,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둘. 자, 목적 으려고 쓴 거죠. 만나려고 부산에 갈 거예요. 부산에 갈 거예요. 왜? 부산에 가서 바다 구경도 할 거예요. 친구도 만날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시장에서 사과를 싸게 팔아서 많이 샀다. 자, 시장에서 사과를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많이 샀어요. 원인, 이유죠. 그래서 예, 아서, 어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문장 몇 번일까요? 자, 여기서는 팔고, 파니까, 팔거나, 팔도록. 자, 2번이 되겠네요. 원인, 이유의 표현을 골라야 되니까요. 시장에서 사과를 싸게 파니까 동사, 형용사의 으니까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죠. 파니까 많이 샀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민수 씨가 저에게 우리 공포 영화를 보지 말까요? 라고 말했어요. 자, 민수 씨가 한 말, 우리 공포 영화를 보지 말까요?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 사용하는 간접화법에 대한 문제네요. 자, 여기서는 간접화법 중에서 자, 우리 공포 영화를 보지 말까요? 을까요?를 사용해서 청유문 간접화법이죠. 청유. 우리 뭐뭐해요. 청유문 간접화법인데요. 자, 청유문 간접화법으로 바꾼 문장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 영화를 보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청유문 간접화법은요. 동사 자고 하다입니다. 여기서는 하다 대신 제안하다를 사용했는데요. 네,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지 말다, 자고 하다, 말자고 제안했어요가 답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다른 간접화법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 영화를 본다고 말했어요 해서 자, 보다에다가 니은다고 말했어요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평서문 간접화법입니다. 공포 영화를 봐요 라는 말을 듣고 전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평서문 간접화법이고요. 평서문 간접화법은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고, 없으면 니은다고 하다 사용하고요. 형용사의 경우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다고 하다를 사용하죠. 자, 2번 볼까요?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 영화를 봤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질문을 듣고 간접화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질문 봤어요? 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자, 의문문 바꿀 때 냐고 하다, 냐고 물어보다 사용하는데요. 자, 의문문 형태를 물어볼 때는 동사 형용사에 냐고 하다도 쓰고 질문이라서 물어보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어봤어요. 과거라서 봤냐고, 얻냐고, 했냐고 하다의 표현을 사용해서 봤냐고, 물어봤어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 영화를 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명령문 간접화법이죠. 그래서 보지 마세요에 대한 표현을 바꿀 때 보지 말라고 했어요를 사용합니다. 명령문은 형용사는 쓸 수가 없어요. 동사만 사용하고요. 받침이 있으면 으라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금지 표현이라서 보지 말다에다가 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 질문에서 제시한 문장은 민수 씨가 저에게 우리 공포영화를 보지 말까요? 라고 했어요. 청유문 간접화법을 묻는 질문이라서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영화를 보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가나 대화인데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맞아요. 우리 옆집에 미라 씨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미라 씨가 힘들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미라 씨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1번 대가족, 2번 핵가족, 3번 다문화 가족, 4번 한부모 가족. 자, 어떤 종류의 가족인지 묻는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옆집의 미라 씨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도 보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미라 씨가 힘들 것 같아요 해서 자,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과 아이가 함께 살아요. 그런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2명 중에 한 명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몇 번인가요? 4번이죠. 4번. 4번의 한부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대가족은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까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하고요. 핵가족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아요. 2대가 함께 사는 거죠. 이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은 국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 명은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인인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부모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가족 형태는 핵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은 세종대왕의 능으로 조선의 왕릉 중 최초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혀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왕릉을 만들 때 왕릉의 위치, 모양, 방향 등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역에 들어갈 것과 니은에 들어갈 것을 둘 다 찾아서 둘 다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기역은 보면 세종대왕의 능이다. 능은 묘지를 말해요. 무덤을 말하는 거죠. 무덤. 세종대왕의 능으로 조선의 왕릉 중 최초 처음으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묻혀 있는 세종대왕의 무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몇 번이에요? 영릉이죠. 그래서 기역과 1번과 3번이 맞는 거죠. 기역에는 1번과 3번이 맞습니다. 영릉이라고 하고요.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니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영릉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뭐했다? 니은 알려졌다, 지정되었다.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택되었다, 뽑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정되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기역의 영릉, 니은에 지정되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지난달에 한국 친구와 그림 전시회를 보고 왔다. 그날은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전시회 티켓을 50% 할인받을 수 있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보통 때보다 저렴하게 공연,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한국 친구가 알려주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생활을 즐겨보려고 한다. 다음 달에는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1번 문화가 있는 날에는 티켓이 무료이다. 2번 이 사람은 한국에서 많은 문화생활을 했다. 3번 이 사람은 그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4번 문화가 있는 날에만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했죠. 같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맞는 것, 알맞은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문화가 있는 날에는 티켓이 무료이다. 자, 표가 무료이다. 맞나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날은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전시회 티켓을 50% 할인받을 수 있었다. 자, 할인을 받았어요. 할인. 무료이다 아니죠. 무료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고 할인 50% 할인이라고 하면 10,000원이면 5,000원에 전시회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에도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보통 때보다 저렴하게 공연,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다. 자, 저렴하다는 싸다 그 말이에요. 싸게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할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이 사람은 한국에서 많은 문화 생활을 했다. 자, 여기 보세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 자, 공연,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많은 문화 생활을 했다. 틀렸죠. 자, 3번. 이 사람은 그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3번이 답이죠. 보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 바빴다. 그런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화가 있는 날에만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에만 많이 나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화가 있는 날에만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아니죠. 다른 날에도 볼 수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고치는 민간요법이 있다.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다.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배를 끓여서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콩나물국을 먹었다. 모든 민간요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자, 1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2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인 방법이다. 3번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4번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배를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자, 민간요법 하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에는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디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져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치료법을 민간요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자, 보면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아요. 배가 아파요.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고요.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배를 끓여서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럴 때는 콩나물국을 먹었고 자, 민간요법이 모든 민간요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자, 오늘날, 지금까지. 그쵸?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믿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간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신 다음 날 콩나물국을 끓여서 먹거든요. 그러면 술을 마셔서 속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인 방법이다. 모두 맞나요? 여러분 모두 또는 모든 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오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민간요법의 과학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나 의견, 논쟁이 나오게 된 까닭, 이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간요법이 과학적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인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소화가 되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여기서 보면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배가 아플 때 어떻게 써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다. 이죠. 여기 틀렸고. 자,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배를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자, 배는 언제 먹었어요? 기침을 심하게 할 때. 기침을 심하게 할 때고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콩나물국을 먹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2번까지는 하나의 지문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먼저 지문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살면서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이런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이나 지역정신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술과 담배를 피해야 한다. 둘째, 산책이나 걷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21번,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 우울증의 원인, 2번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3번 우울증과 가족의 관계, 4번 우울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자, 제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목을 고르세요 하면 이 글의 주제를 고르세요. 그거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보면 이제 우울증이 일어나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넷째까지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럼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번 우울하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2번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관이다. 3번 우울할 때 운동보다 술과 담배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 4번 우울하다고 느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한다. 자, 보면요. 우울하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1번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보면 바로가 아니라 자,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지속되다는 계속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2주 뭐 3주 계속 지속되면 병원이나 지역정신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바로가 아니고 2주 이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한다 말하고 있죠. 자, 2번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관이다. 그렇지 않죠. 어디에서 우울증을 치료해요? 병원이나 지역 정신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상담받아야 한다 했으니까 병원이나 지역 정신보건기관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관이죠. 자, 3번 우울할 때 운동보다 술과 담배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거 틀렸죠? 자, 보시면 자, 첫째, 술과 담배를 피해야 한다. 피하다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술과 담배가 도움이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울하다고 느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한다. 자, 4가지 방법 중에 자, 보시면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한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분실, 도단, 폭행 등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는 1번 112, 2번 114, 3번 119, 4번 123. 어렵지 않죠? 자, 분실하면 물건을 잃어버리다 그런 얘기죠. 잃어버리다. 잃어버렸을 때 말하고요. 도난은 도둑 맞았을 때 얘기하죠. 누군가 내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도둑 맞음. 자, 폭행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때리다. 자, 이런 분실, 도난, 폭행 등 범죄 사건,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1번에 112번이죠. 범죄를 신고하는 전화번호죠. 자, 114번은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문의할 때 물어보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114를 이용하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뭐 짜장면집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집 근처에 뭐 꽃집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114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자, 119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갑자기 심하게 아파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곳이죠. 자, 123은 전기가 고장났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전기가 고장났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 2번 출입국 외국인청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전국에 19개소가 있다. 3번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한다. 4번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 예약을 하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자, 질문이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거든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아까 모든 명사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었는데요. 자,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 모든 일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국적 취득 신고 등 꼭 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답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출입국 외국인청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가 전국에 19개소가 있다. 네, 이게 맞는데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출입국 외국인청은 전국에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전국에 13개가 있고요. 그래서 19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고요. 그리고 방문 예약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24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세 차례의 선거가 실시되는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몇 년 동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 1번 3년, 2번 4년, 3번 5년, 4번 7년. 자, 여기서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몇 년 동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 대통령이 몇 년 동안 하는지 알면 되겠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동안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선거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짧게 말해서 대선이라고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총선이라고 말합니다. 지방선거는 지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선거라고 말하고요.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또는 지방선거에 당선되면 4년 동안 임기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4년이고요. 대통령만 5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의 5년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글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한국에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기역, 추석에는 니은, 동지에는 디귿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을 먹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설기를 먹고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음식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인 거죠. 자, 설날에 무엇을 먹어요? 설날에 떡국을 먹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추석에는 무엇을 먹어요? 송편을 먹죠. 동지에는 무엇을 먹어요? 팥죽을 먹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한 날과 그날에 먹는 음식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교통 표지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뭐뭐뭐 의미예요. 1번 자전거가 없다는, 2번 자전거만 다니라는, 3번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4번 자전거를 주차하지 말라는. 자, 자전거 안 돼요. 그런 얘기죠. 자전거 안 돼요. 그런 표지판인데요. 그러면 자전거가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이 길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타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표지판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네요. 자, 28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있는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해야 한다. 1번 법, 2번 범칙금, 3번 경범죄, 4번 국민연금. 자, 질문을 보시면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했어요. 공통하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공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괄호에 들어가고 또 뒤에 괄호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같은 어휘, 하나의 어휘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중단, 소득이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었어요.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누가 가입하냐면요. 소득이 있는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꼭 가입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것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 이제 급여를 받는 거죠. 생활비를 받는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은 4번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죠. 자,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경범죄,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경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자, 경범죄는 무거운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는 불법 주차를 하거나 밤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이런 범죄,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8번의 답은 4번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회 중간평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2회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